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3병 마실 때 많이 윤준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 400 왜 지시하신 거예요? 네, 가수 김호중 씨 구속이 됐죠. 수사 중인 경찰은요,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음주 혐의가 빠졌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혐의 집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걸음걸이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가 그 유흥주점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좀 비틀거린 듯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채널A 보도였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자료를 제출했는데 원래 좀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겁니다. 즉 일단 앞서서 비틀거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또 말을 뒤바꾼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알코올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예. 본인이 얼만큼 술을 마셨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수치를 대입할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인지 이 수사 단계에서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음주 대사차가 검출되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음주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 이 호텔로 들어가기 직전에 맥주를 사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예. 즉 그때 마신 맥주가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걸음걸이가 필요할 것이고 이 걸음걸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 증거로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아까 그 분할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차로 들어가는 휘청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아까 이제 그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올 때는 굉장히 좀 다 비교적으로 똑바로 걷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을 유심히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해보시죠. 왼쪽 걸음걸이와 오른쪽 걸음걸이가 과연 같은지 다른지. 가수 김호중 씨 입장은 김호중 씨 걸음걸이가 원래 비틀거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지난 9일의 모습과 그저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의 모습이 같은지 한번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찰이 이 전문기관에 이 영상을 보내서 분석을 한다는 건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런 분석도 하나 봐요? 사실 경찰 입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수사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술을 마셨다라는 자백이 음주운전의 자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당시에 그러니까 운전을 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는다라는 것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에 술을 마셨습니다라는 자백만으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위드마크 공식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 건데 그중에 한 가지로서 저 걸음걸이까지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 당시에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지경이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를 또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위험운전 치상죄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필요하지 않고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저 걸음걸이에 대한 분석은 위험운전 치상죄에 대해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쓸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요, 음주 사실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련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중 씨는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하는데 1차, 2차, 3차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1차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일행이 맥주를 주문했고 2차 음식점에서는 일행 5명이서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했고요. 3차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서너 병을 마신 걸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으면 모를까, 마셨다고 하면 10잔 이내로 마셨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긴 합니다. 저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 주량이 나옵니다. 2차 음식점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5명이. 그러니까 맥주는 왜 마셨을까요? 처음에 입가심으로 이제 소폭을 몇 잔씩 돌린 거죠. 그러니까 맥주가 전문 용어가 3병이니까, 나왔네요. 예. 맥주가 3병이니까 이 3잔 정도는 소폭을 마시고 나머지는 이제 소주를 먹었겠구나. 이렇게 되면 최소한 한 사람당 소주 1병 이상, 폭탄주 3잔 이상 먹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2차 유흥주점 방문에서는 소주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10잔 이상 먹었을 이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예. 나는 안 먹었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김호중 씨 측에서 해명이 너무 좀 어설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평소 걸을 때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제가 김호중 씨를 처음 봤던 것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노래하던 모습이었거든요. 공연할 때 얼마나 또 에너지 넘치게 걸어 다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이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좀 조롱하는 듯한 해명이 아닐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 잘못을 죄값을 달게 받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쪽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든지 이 기소를 줄이거나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을 자꾸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의혹의 늪에 빠지지 않나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언급해 주신 그 음주량은 아직 확인된 게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김호중 씨의 음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데, 자, 음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걸음걸이 분석까지 하면서 경찰이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를 밝혀내려고 노력 중이고,